라인 사태가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 그리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이 라인 사태는 네이버를 넘어서서 민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장갈 기자, 일단 국내 여론, 그 정치권이 라인 사태로 시끄러운데, 자,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촉발됐는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우선 이 라인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인들과 헤어질 때 뭐 카톡해라고 말하듯이 일본에서는 라인 시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9천만 명 이상이 이 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카톡처럼 거의 국민 메신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라인이 사실은 네이버 겁니다. 100% 우리 자본으로 일본에 들어가서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 네이버가 2019년에 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와 경영 통합을 선언하고 2021년 합작 회사인 A홀딩스를 세웁니다. A홀딩스는 라인과 또 일본 1위 포털 야후 재팬 등을 서비스하는 상장사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 역할로 두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이 A홀딩스 지분을 50%씩 나눠 가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 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 라인과 또 1위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이 한 배를 타면서 일본에서는 사실 경쟁사를 찾기 어려운 거대 인터넷 기업으로 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라인에게 최근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요. 일본이 이렇게 요구하는 근거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이 되면서 이 라인 이용자 5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게 이번 사태의 발단입니다. 네.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하는 게 강제력은 없다고 하지만 라인 야후는 모기업인 이 네이버에 자본관계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까지 밝힌 상태고요. 이게 사실상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일본은 경영권 관점에서 행정 지도를 한 건 아니다라면서 진화에 나섰고, 우리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는 거냐는 비판 여론에 우리 정부도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에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는 정치권의 공방으로도 번졌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멍 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고요. 2021년에 소부장 사태 때 죽창가를 불러서 그것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악화시켰습니까? 우리 기업을 지켜달라는 제1야당 대표의 호소를 죽창가 운운하며 공격하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 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 외교가 몸에 배서 이제는 입도 뻥끗 못하는 것인지요. 네, 국가적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데 여야가 정쟁의 요소를 삼고 어떻게 보면 정쟁 혹은 말싸움으로 이어가는 거 아니냐,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병원 치료자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도 여기 가세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단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 일본의 총무상입니다. 손자가 라인을 침탈했는데 우리 정부는 멍 하고 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제 자본의 국적이 없어요. 뭐 라인 야후가 일본 기업이냐 우리 기업이냐 이걸 따지는 자체가 이게 지금 글로벌한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전 세계에 라인이 네이버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동남아나. 따라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뭐 국적을 따져가지고 반일 감정으로 이게 가는 거 이건 안 맞고요. 그다음에 이 라인 사건의 원천은요. 네. 이토 히로부미가 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건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2번 면담을 했습니다. 원래 기업인들 독대 안 하잖아요. 과거예요? 예. 그때 라인이 되게 힘들었어요. 저 가입자는 많았지만 그때 적자를 많이 보면서 어려울 때 그 소프트뱅크가 50% 지분 들어오고 경영권은 이제 소프트뱅크 가져갔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2번 대통령 만나고 요청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이해진 만나서 50% 지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미 경영권은 일본이 가져간 거예요. 이번에 네이버가 그냥 뺏기겠습니까? 행정 지도라는 건 따라대고 안 따라대는 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10조를 받든 지금 시가총액이 한 20몇 조 되면 이렇게 돈을 그럼 몇 배로 벌어오는 거죠. 여기에 뭐 강탈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자유시장 경제에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을 강탈합니까? 이걸 또 히로부미로 해결할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 투자협정도 있고 국제 보편적인 규범이 있잖아요. 국제 규범에 따라 우리가 항의할 거는 항의하면 되고 이러면 되지 또 지켜봐야 돼요. 행정 지도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도 없고 이 문제는 결국 네이버에 맡기면 돼요. 네. 네이버는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시장 경제 M&A 원칙에 따라 맡겨놓으면 되지 죽창가로 해결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정부가 보단 네이버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박주영 부원장님 생각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다. 왜곡이다 입장입니다. 자본에 국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본에 국적이 없는데 일본 정부는 왜 행정 지도를 합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본이 한국 자본이든 일본 자본이든 일본 정부가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정부는 행정 지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한일 투자협정에 관한 법률도 있다고 했고요. 규정도 있다고 했고요. 그럼 한국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일본 정부가 향한 행동이 WTO에 있는 이 자본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본시장 자유롭게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자본이 국적이 없다는 것을 먼저 위반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그 정부가 개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을 방어해줘야죠. 그럼 우리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왜 또 쓸데없이 민주당을 비판을 합니까? 그냥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스스로 알아서 친일, 매일 이런 데 또 덧쳐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당은 어쨌든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는 해줘야죠. 이게 국민정서법 아닙니까? 일본 문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국민의힘은 자기 정체성을 존재하지 않고 민주당에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인가? 한국 사회 원래 보수가 주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는 보수가 아니고 제대로 이 한국의 이제 진보 정당이 하는 것을 트집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인가? 뭐 그런 비판까지 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우리 기업의 문제, 여야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최선의 답을 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직자들이 뭐 공교롭게인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본에 대해서인가요? 일단 독도 방문해서 여기에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 관계자들과 조국 대표가요. 지금 이제 오늘이죠. 독도를 방문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독도 방문은 이 라인 사태와 맞물려서 어떤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그 외교 정책에 대한 항의 그리고 이 라인 사태에 대해서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요.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외교 포퓰리즘이다. 이런 분석과 함께 지금 독도를 자꾸 분쟁 지역으로서 이제 언급하고 독도를 부각시키는 것은 이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고자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에 또 부합한 행동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오전에 강릉에서 울릉도로 출발해서 이날 오후 독도에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됐는데 이 조국 당 대표가 SNS에 이제 본인의 다양한 메시지를 내오고 있는 만큼 이 독도 방문을 전후해서 관련 글 이제 관련해서 이 독도와 관련한 또 일본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낼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울릉도에 아마 도착하지 않았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적인 어떤 이런 행동이 호응을 얻을지 아니면 또 다른 좀 문제 갈등을 야기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